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겨냥해 생각하면 우파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백신 무능은 백신 재앙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애당초 11월에 집단 면역이 형성된다는 목표도 과도한 것이었지만 그 목표는 날아가 버리고 올해는커녕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때까지 집단 면역이 형성되지 않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6월 말까지 1200만 명에게 백신을 접종하겠다라고 하는 목표는 백신 물량을 이 문재인 정부가 확보하는 데에 실패해서 달성할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은 무슨 백신 수급에 차질이 없다라는 식으로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를 해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민은 다 압니다. 문재인 정권의 끔찍한 무능 때문에 국민이 작게는 6개월, 길게는 8개월, 9개월 생고생을 더 해야 된다는 것. 자, 이런 것들이 내년 3월까지 문재인 정권의 비겁과 무능을 증언하는 중요한 변수가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1번에 명기한 대로 4.7 대참패 이후에 민주당의 초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조국 사태를 잘못 처리한 것을 반성하자는 목소리가 나왔었지만 친문 강성주의자들의 비판 때문에 그 끔찍한 반대 때문에 목소리가 쑥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정리하는 것이 왜 좌파에게 중요하냐? 좌파의 오만, 독선, 부실한 판단, 공정과 정의의 실종, 안이함, 불통, 4.7 대참패를 가져온 그런 모든 원인들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조국 추미애 사태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우파가 탄핵 문제를 적절하게 정리를 하는 국면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이 좌파 세력은 조국 사태를 정리를 해야만, 조국이라는 강을 건너야만 내년 대통령 선거 때 유권자들에게 표를 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20대, 30대. 그러나 이번에 증명되듯이 한때 탄핵이 우파 내의 분열의 폭탄이었던 것처럼 조국이 지금 좌파 세력 내에 분열의 다이너마이트가 되고 있습니다. 조국 사태를 반성을 하게 되면 친문, 대깨문, 강성 문재인 세력이 등장을 해서 좌파 세력이 내부로부터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반성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대통령 선거 때 표를 달라고 할 수 없고 좌파는 정권 상실의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두 번째, 좌파의 악재 두 번째. 대깨문. 자, 그리고 서울시장이 우파로 바뀌었는데도 치기 어린 행동으로 물러나지 않고 있는 김어준. 그런 김어준과 조국을 옹호하고 있는 정청래. 이런 묻지마 좌파 탈레반 세력이 대통령 선거 때 우파의 도우미가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진중권 같은 이는 김어준이가 물러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우파에게 도움이 된다. 대통령 선거 때 계속 깽판을 치게 놔둬라. 더 많은 사람들이 학을 떼게 만들어라. 청와대에 김어준을 교통방송으로부터 퇴출해야 된다는 국민청원이 2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치기와 오기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좌파 세력이 제 살을 갉아먹는 수렁이 되는지도 모르고, 자, 이것이 좌파의 악재입니다. 우파의 호재.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탄핵의 강을 얼추 넘고 있습니다. 세월의 덕분에
세월의 힘에 따라서, 시간의 치유력에 따라서. 자, 이제 유승민 같은 탄핵 사태를 초래한 중요한 원인을 제공한 배신자가 자신이 또 한 번 대통령 후보가 나오게 되겠다고 나서지 않는 상황만 되면, 유승민과 그의 세력이 침묵을 지키고 자성하는 분위기만 지키면 탄핵의 강의 물결은 다시 거세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겨우 탄핵의 강을 잠잠하게 해놨는데 배신 세력이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처럼 설치게 되면 우파는 다시 한번 탄핵의 수렁에 빠지게 됩니다. 두 번째, 우파의 호재. 저는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국민의힘에 합당을 해서 그들의 의석수가 현재 3개뿐이 아니다,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아닙니다. 자, 그리고 합당을 해서 당협위원장을 포함한 지분을 어떻게 나눠 갔느냐. 자, 이런 것도 지혜를 발휘하면 잘 해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합당을 함으로써 얻는 중요한 호재는 안철수라는 흥행 카드를 반문재인 세력 우파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4.7 서울시장 선거에서 보여주듯이 안철수는 20대, 30대에게 일정한 지지율의 지분을 갖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포함한 우파의 어떤 인사들도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연결되어 있다, 이런 강박관념과 편집증에 빠진 20대, 30대 유권자들이 현실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극복을 해서 그들의 손을 우파 세력에게 잡아 끌기 위해서는 안철수 같은 외연 확장 카드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안철수도 들어오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서 엄청나게 흥행이 되는 대선판을 벌이는 겁니다. 실력 대 실력으로 윤석열, 안철수, 나경원, 원희룡, 유승민이 뒤로 빠지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스타들이 대선판 무대 위에 올라가서 치열한 경쟁을 벌여서, 예를 들어서 윤석열, 안철수가 만약에 2등을 한다. 그러면 1등을 하는 만약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1등을 한다. 그러면 2등 안철수를 오세훈 안철수 러닝메이트였던 것처럼 안철수를 대선의 러닝메이트로 활용을 해서 내가 집권을 하면 장관, 국무위원을 시키겠다. 국무위원을 잘하면 총리도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안철수 카드를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는 것입니다. 윤석열과 안철수가 붙으면 역대 어느 우파 정당의 대통령 선거판보다 완전히 관객을 끄는 흥행판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